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 주식 중에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 바이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흔히 말하는 BAT라고 해서 중국 3대 이제 그 테크 기업 얘기하는데 사실 바이두가 알리바바 텐센트에 비해서 많이 뒤쳐졌었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 기업이 주춤하던 사이 바이두가 그냥 거의 환골탈태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아크 펀드에서 매집하는 얘기 들리고요. 그리고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회사를 설립하는 얘기 들리고요. 뭐 매번 논란 이슈들이 연속 나오는데 이 회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BAT에서 BAM이다. 메이투안이 들어갔다가 아, 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이게 뒤집어서 다시 BAT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다음이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다. 네.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 달을 쏘는 곰이 한 마리 있는 거죠. 그 곰 이름이 바로 바이두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작년도에 핫한 펀드가 아크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아크 펀드가 이 곰발바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크 펀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그 65세 된 이제 그 창업자이자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그 미즈 우죠. 그래서 65세인데요. 이 작년에 지금 펀드 수익률을 놓고 보면 뭐 제가 빨간 색깔로 이게 라인을 쳐놨습니다만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0% 수익을 냈고요. 네. 그래서 이노베이션 혁신 뭐 ETF 같은 경우는 150%. 그래서 100% 밑으로 가면 이건 뭐 이 말이 안 되는 펀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제 네. 매니저고. 그래서 뭐 작년 한 해를 놓고 보면 이제 나스닥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뭐 굉장히 아웃스탠딩한 이제 네. 수익률을 낸 것이 아카 펀드고요. 네, 굉장히 좋은 이제 수익을 냈던 ETF로 유명한 것 같은데 요즘 사실 그렇습니다. 뭐 캐시도 누나라고 불리더라고요. 예, 상당히 인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 아크 펀드에서 매년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건가 하는 인베스트먼트 아이디어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2020년에 이제 빅 아이디어 11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정말로 이제 뭐 많은 펀드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 액션은 다르게 하지만 이 이제 아크 펀드는 이제 우드는 뭐 다르게 얘기를 했고요. 진짜 액션을 했고 네. 그래서 이게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기업 여기에만 정말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죠. 파괴적 혁신 기업이요. 그렇습니다. 네. Disruptive Innovation. 네. 이제 이게 이 회사의 모토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창조적 파괴가 바로 혁신이 성장의 열쇠다.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혁신 기술에만 투자한다. 네. 이제 7대 혁신 기술이 뭐냐면 인공지능, 딥러닝, 자율주행, 3D 프린팅, 유전자, 핀텍, 로봇, 블록체인, 암호화폐인데 네. 여기에 두 번째로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카펀드가 이 바이두를 편입한 것이 바로 차트에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작년 12월 이후로 뭐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두의 포션을 높이고 있죠. 네. 그래서 얼마나 높였냐 그러면 뭐 탄센트보다도 더 많이 바이두를 편입을 했습니다. 아, 탄센트보다 훨씬 더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카펀드가 뭐 네다섯 개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 탄센트 같은 경우는 편입 비중으로 보면 24번째고요. 네. 바이두가 16번째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매수하는 포션이 네.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크 펀드가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ETF니까 그 자금 흐름이 어떤 바이두의 주가 상승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결국은 하여간 이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 펀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고수가 투자하는 이유, 또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스탁 피킹을 하는 이유가 네.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의 실력이자 또 앞으로의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모를 때는 구루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해라. 네. 선수가 하는 거 따라하면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바이두를 이렇게 매집한 이유, 그러니까 바이두의 매력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은 뭐 죄송합니다. 전기차가 난리지만 전기차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는 바로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네. 전기로 가는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로 가는 전자제품을 핸드폰 이제 갖고서 놀듯이 그런 식의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고 자동차가 바퀴 달린 핸드폰이 되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드라이빙 할 필요가 없는 이게 지금 중국의 꿈꾸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되고 그렇다고 하면 세계에서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이제 전기차를 사고 있는 이 나라에서 다음 단계 뭐가 벌어질 거냐가 중요한 거죠. 네. 거기에 지금 바이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는 바이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트북의 시대나 또 핸드폰의 시대에서는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게 바이두냐 아니냐 자체도 이게 그 빅3 안에 탈락할 위기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 그것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도달하면서 바이두가 완전히 살아나는 네.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파괴적 혁신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네. 핸드폰 시대에는 완전히 말아먹었지만 자동차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별을 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전기차 다음번에 자율주행에 대한 밸류를 높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BAT 중에서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후졌던 바이두가 어떻게 자율주행에서는 뭐 알리바바나 탄센트를 제끼고 압도적인 1위, 독보적인 1위로 갔냐는 것이 미스테리죠. 네. 근데 여기에는 정부의 이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뭐 인터넷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후진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으로 이제 빛가이로 성장했냐고 하면 정부가 과도한 경쟁을 막아주고 이 만리장성으로 벽을 쌓아준 거죠. 그렇듯이 중국은 AI 자체를 국가가 뭐 중구난방 막 이게 이제 덤벼들어서 돈 낸다고 그러면 다 몰려들어서 서로 이제 살 파먹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개 분야의 인공지능 사업 분야를 정하고 그 15개 분야에 대표 선수를 국가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선수만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 없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좋다고 그러면 기업들이 좀 다 투자하고 싶은데 전력의 분산을 막은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2017년 11월 달에 중국의 정부가 지정한 차세대 AI 혁신 플랫폼 기업에 바이두가 바로 자율주행을 받았습니다. 바이두 너는 자율주행을 맡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스마트시티, 네. 탄센트는 메디칼, 그리고 지금 음성인식에 지금 세계 최악이라고 하는 아이플라이오텍 같은 경우, 커다신페이 같은 경우는 음성인식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화상인식이 센데 화상인식은 센스타임이 지정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인공지능의 15개 분야의 대표 선수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바이두가 자율주행에서 별 4개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보적인 역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됐고 그거를 받기 위해서 사실 바이두 자체적으로 AI에 집중했던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리에농이 전략적인 보석을 잘한 거죠. 네. 검색에서는 이미 이제 맛이 갔다고 보고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잘 골랐죠.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되나요? 네. 리에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경영자도 뛰어나지만 그 부인이 네.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네. 지금 검색 사업을 접고 이쪽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물과 전략의 방향은 그 부인이 틀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익입니다. 아, 그래서 네. 바이두를 놓고 보면 2018년, 19년 뭐 보면 이익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박다가 2020년부터 이것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죠.
그래서 ROE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2019년이 가장 나빴고 2020년, 21년, 22년에 이제 10%대로 이제 확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드라마는 턴어라운드가 가장 좋은 투자의 대상입니다. 네.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가 딱 좋은 대상인데 네.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주식으로 미래의 꿈도 있지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필하는 매력 포인트가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선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결실을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도 해석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지만 이건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공지능 논문 발표 숫자를 보면요. 아직 뭐 인공지능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논문의 숫자로 보면 지금 미국보다도 중국이 논문의 숫자가 한 2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가적 관심 또 기업의 관심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바로 미래 포텐셜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아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포커싱하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아크가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바이두는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 아폴로가 뭐냐? 그래서 이게 바이두의 그 로고가 그 지금 보입니다만 이제 곰 발바닥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곰 발바닥을 놓고 보면 지금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폭등을 했지만 과거에 이제 2015년, 18년 수준을 아직 못 갔습니다. 네. 과거의 영광은 못 갔고요. 그러나 지금 금년 들어가지고 보면 89달러가 219달러까지 이제 뭐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것의 비결은 바로 이 아폴로입니다. 네. 그래서 잠자던 곰이 이 깨어난 건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속등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미중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제 그 협박이 이런 이야기도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이게 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알리바바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징동 같은 회사들은 홍콩으로 돌아왔죠. 네. 돌아와서 뭐 미국에서는 별 재미 없다가 홍콩에 와서 대규모 펀딩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알리바바에 이어서 지금 이 바이두도 빅3 중에 하나도 아마 금년 상반기 정도에 홍콩에서 IPO를 이제 HDR로 이제 2차 상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찾고 있고. 네. 바이두도 이제 홍콩 상장이 좀 눈앞에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래서 한 35억 달러, 한 4조 정도 자금을 펀딩할 계획인데 네.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제 주관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도 걸려 있고 또 중국 안에서는 이 그 반독점법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차질이 있을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러나 아마 상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얘기하신 그 지리 자동차하고의 이제 합작입니다. 네. 최근 급등의 이유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 중국의 지리 자동차하고 손잡고서 스마트 전기차 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리 자동차 산하에서 이제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바이두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이제 핵심 기술을 여기다가 이제 적극 응용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주가 속등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바이두의 이제 최근 주가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복잡한데요. 사실 이제 그 제가 대학원 때 그 소장님 이제 수업 들으면서 바이두를 발표했거든요. 4대 기업 중에. 그래서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와 이제 AI와 자율주행 집중하는 거를 그때 이제 조사해서 알고 있었고 향후 좀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예. 그래서 뭐 그때, 배우는 네. 것하고 네. 또 액션하는 것은 네. 다르죠. 너무 좀 빨리 알았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아크펀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턴어라운드도 보고 어떤 이제
시대 흐름을 보면서 최근에 많이 투자를 늘렸고 그게 어떤 바이두의 주가 상승 그리고 최근에 지리 자동차의 합작 회사 설립 얘기까지 뭐 호재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는 조금 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는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성장성이 있고 뭐 캐시드가 얘기한 것처럼 혁신적 파괴 혁신 기업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이 바이두를 그 포텐셜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다음은 자율주행이다. 근데 지금 전기차가 2015년 이후에 중국이 내리 지금 6년간 세계 1등입니다. 세계 최대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그 자동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50%가 중국입니다. 절반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보급률은 아직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장세도 자체를 놓고 보면 뭐 엄청나게 이게 자동차는 금년 하반 들어가지고 전기 자동차가 폭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폭증을 하는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2025년까지를 놓고 보면 대략 지금 한 120만 대 수준의 이제 전기 자동차가 그 580만 대 정도로 거의 한 4-5배 정도 시장이 더 커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제 보급률이 보면 지금 5%인데 앞으로 5년 뒤면 한 이거보다 한 4배 정도만 20%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전기차 사고 난 충전하는 불편함보다도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가는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사는 매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반응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시총인데 네. 지금 보면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중에서 4개가 중국 전기차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 니오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에 BYD를 이기고 중국 최대 시가총액 1등하는 회사로 지금 등극을 했죠. 그럼 이제 저희가 또 니오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주 깊이 한 대여섯 편에 걸쳐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바이두가 그 주목을 받고 또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주 펀드가 편입하는 이유인데 바이두가 그러면 아폴로를 이 달을 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최근 바이두 급등 이유 한번 살펴보고 네. 바이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쏜 이유는 다음 편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